안으로 기어든 햇살 조각 커피 향기에 묶인 시간들 숨을 고르듯 마음에 앉으면 오늘의 행복이 거기 있네요.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우리 함께 사는 행복살이 작은 물결이 큰 강이 되듯 삶의 노래가 시작돼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몇 달을 간절히 기다려서 마침내 손에 넣은 그 물건, 아니면 그토록 원하던 직장이나 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 짜릿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겠죠? 네, 정말 그 순간만큼은 다 가진 기분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벅찬 감격이 정확히 며칠이나 가던가요? 길어야 한 달, 어쩌면 불과 한 2주 만에 그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훅 변해버리지 않았나요? 생각해보면 참 허탈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허탈하죠. 인간은 왜 그토록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막상 그걸 쟁취하고 나면 기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심층 탐구 자료들은 바로 이 얄미운 뇌의 딜레마에서 출발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그걸 쾌락 적응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만족이 사실 바로 그 쾌락 적응에서 비롯되죠. 아, 쾌락 적응이요? 네, 사실 이 현상을 뇌의 어떤 결함이나 버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류를 생존하게 만든 아주 강력하고 필수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라고요? 기쁨이 빨리 사라지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요. 만약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강렬한 감정 상태에 영원히 머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대한 사냥감을 잡은 기쁨에 막 며칠 동안 취해 있거나 반대로 동료를 잃은 슬픔에 수년 동안 빠져 있다면 당장 다음 날 맹수의 공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겠네요. 사냥 성공했다고 막 잔치하고 방심하다가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감정적인 요동을 겪은 후에는 신속하게 원래의 기준점, 그러니까 평상심 상태로 돌아가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적응이라는 기능 덕분에 인류가 살아남은 거죠. 생존을 위해서 감정의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군요. 근데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원시 시대를 벗어난 현대인들에게는 이 쾌락 적응이 오히려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사도 금세 무뎌지니까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자극만 찾아 헤매게 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쾌락의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완전히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수많은 뇌과학, 심리학 연구 논문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안하는 하나의 강력한 뇌 해킹 도구가 있습니다. 뇌 해킹 도구요? 네. 뇌의 쾌락 적응이라는 기본 시스템을 아예 우회하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경 회로를 재조립하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감사살이, 즉 일상에서 감사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감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강연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좀 뻔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막 식당에서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의 예의범절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닐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들에서 말하는 감사의 진짜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단순한 감정 반응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감사를 그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감사는 수동적인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고도의 인지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능동적인 선택이자 삶의 해석 방식이에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행이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의 뇌는 자동 반사적으로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 분노나 좌절, 억울함을 막 쏟아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지 하면서요. 맞아요. 그건 정말 반사적으로 확 올라오는 반응이죠. 그런데 감사는 이 자동화된 공포 반응에 딱 제동을 걸고 전두엽을 가동해서 상황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혹은 이 안에서 내가 아직 잃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데요. 객관적으로 상황이 정말 엉망일 때도 있잖아요. 완전 실패했거나 크게 상처받았거나. 그럴 때조차 막 억지로 그래도 배울 점이 있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라는 건가요? 자칫하면 진짜 문제를 회피하는 유해한 긍정주의, 그러니까 톡식 포지티비티로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경계를 굉장히 명확히 하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게 다 완벽해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통과 상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시야가 그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인지적인 주의를 전환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아, 주의를 전환한다. 네, 이미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는 뇌의 방향을 탁 틀어서 아직 내게 남아있는 자원과 가능성으로 시선을 옮기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줄 의미를 찾아내는 생존 기술인 셈이죠. 아, 잃어버린 것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시선을 강제로 돌리는 인지적 통제력이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앞서 말한 쾌락적응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퍼즐이 확 맞춰집니다. 오, 어떤 식으로 맞춰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똑같은 미슐링 3스타 요리를 먹으면 뇌는 적응해버려서 아무런 자극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식탁에 딱 앉아서 이 식재료가 어디서 왔을까? 이 소스의 미묘한 향긋함은 뭐지? 라고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해석하는 순간 지루했던 요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풍미를 찾아내는 것과 같네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있던 문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감사는 없는 것을 막 쫓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연결성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감사의 본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소, 즉 타인의 수고나 자연의 혜택 혹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 덕분에 내가 지금의 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각이거든요.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에고의 착각을 깨고 나라는 존재가 무수히 많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망 속에 놓여 있음을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형성하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의미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쫙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이 추상적인 철학이 우리 뇌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대목이었어요. 아, 신경화학적 변화 말씀이시군요. 네.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날씨 참 좋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수두룩하더군요. 청취자분들도 도파민이 쾌감과 보상을 주는 호르몬이라는 건 잘 아실 텐데 대체 왜 그 흔한 도파민이 이런 사소한 생각 하나에 반응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뇌의 보상 예측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요.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이득을 얻었을 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얻거나 돈을 벌었을 때처럼요. 네네, 그럴 때 기분 좋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쾌락 적응이 일어나면 뇌는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더 이상 이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기본값으로 치부해버리죠. 바로 여기서 감사가 마법을 부릅니다. 어떤 마법이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적인 것들을 전두엽의 인지 과정을 싹 거쳐서 이것도 사실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이고 보상이구나 라고 재해석하는 순간 뇌의 보상 회로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 뇌를 속이는 거네요. 그렇죠. 뇌는 새로운 이득이 발생했네 라고 판단하고 도파민을 쫙 뿜어냅니다. 즉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나의 인지만으로 뇌의 화학 공장만 새롭게 가동시키는 완벽한 해킹인 셈이죠. 와, 뇌의 회계장부를 싹 조작해서 이미 있는 자산을 새로운 수익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게 도파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죠. 하버드 대학교와 UC 버클리 등에서 진행한 실증적 연구들을 보니까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신체에서 엄청난 생리적 변화가 관찰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맞습니다. 코르티솔은 인간이 위협을 느낄 때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분비되는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현대인들은 맹수에게 쫓기진 않지만 직장 상사나 경제적 압박 같은 만성적인 위협 속에서 항상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거든요. 진짜 그래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경보기 역할을 하는 편도체는 주변에 감사할 만한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정보를 딱 수신하면 현재 환경이 아주 안전하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아, 위협이 없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위협이 없다고 판단한 뇌는 즉각적으로 자율신경계를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신체를 이완시키고 코르티솔 분비를 확 억제하죠. 이것이 바로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천연 진정제를 맞은 것처럼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심장 건강이 좋아지는 정확한 의학적 기제입니다.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진짜 생존의 스위치를 끄고 켜는 물리적인 과정이군요.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이나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까지 동시에 막 분비된다고 하니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만병통치약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료들은 이게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단 말이죠.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던데 아, 네, 뇌과학의 핵심이죠. 단순히 막 고맙다고 생각하는 걸 반복하는 것만으로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솔직히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신경가소성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니까요. 혹시 함께 점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헤베 법칙 들어보셨나요? 아, 네. 뇌과학 다룰 때 종종 나오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주 사용하는 신경회로는 아주 굵고 빠른 고속도로처럼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평소에 우리는 부정적 편향 때문에 위험이나 불평거리를 찾는 신경회로를 훨씬 더 자주, 아주 쌩쌩 달리며 사용합니다. 그렇죠. 뉴스만 봐도 나쁜 소식에 더 눈이 가니까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매일 감사의 단서를 찾는 고도로 복잡한 인지 작업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정보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뇌 속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 몇 달 동안 이 훈련을 지속하면 뇌는 아예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 필터 자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싹 바꿔버려요. 필터 자체가 바뀐다고요? 네. 예전 같으면 막 짜증내고 넘어갔을 작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뇌가 자동으로 긍정적인 단서를 더 빠르게 스캔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억 회로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에서 나중에는 뇌의 구조 자체가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포착하도록 진화해버린다는 뜻이군요. 잡초가 무성하던 불평의 길은 지워버리고 감사의 고속도로를 머릿속에 까는 작업이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이 거대한 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자료에서는 이 회로를 구축하는 감사사리의 실천 방법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었잖아요. 네. 아는 것과 실제로 뇌 회로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식 및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요?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이득이나 타인의 배려를 발견했을 때 속으로만 다행이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입 밖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타인에게 감사를 언어로 전달하는 그 순간 도파민과 함께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강렬하게 분비되거든요.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유대감과 신뢰를 깊게 만들고 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에 아주 강력한 각인 효과를 남깁니다. 아, 밖으로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건 뇌가 받아들이는 임팩트 자체가 다르군요. 두 번째 단계인 행동 및 기록하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언제 쓰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료에서는 꼭 잠자리에 들기 전을 엄청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그것이 핵심 팁입니다. 뇌는 수면 상태, 특히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을 거치는 동안 그날 하루의 경험을 막 분류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든요. 자면서 기억을 정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3가지 정도의 감사한 일을 노트에 딱 적어보세요.
그러면 뇌는 잠이 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활성화된 그 긍정적인 감정과 시냅스의 점화 상태를 밤새도록 되감게 하면서 강화합니다. 와, 내내 복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막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을 가득 안고 잠들 때 뇌가 밤새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작업을 하는 거죠. 수면 시간을 활용해서 긍정 습관 회로를 무의식 속에서 단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감사의 고속도로를 단단하게 포장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공유 및 편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순히 인사말을 넘어서 왜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전달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의 대화로 나누는 것. 네, 혼자만의 실천에서 나아가는 거죠. 이 긍정의 감정을 개인의 뇌에만 싹 가두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로 증폭시키는 과정이 집단 전체의 회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게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개별적인 신경 가소성을 넘어서 사회적인 가소성으로까지 확장되는 눈부신 과정이죠. 이 지점에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딱 멈춰섰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 댄 베이컬의 인생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능동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일상 세계는 멈춰서고 은총의 상태가 시작된다. 활기가 솟아나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며 수면 위의 잔물결처럼 뇌파가 부드러워진다. 감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준다. 와,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처음엔 그냥 시적인 은유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코르티솔 억제, 부교감 신경 활성화, 전두엽과 편도체의 상호작용 같은 철저한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그대로 문학적으로 풀어낸 거였어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인문학적 직관과 과학적 사실이 완벽하게 탁 만나는 지점이죠. 감사는 결국 결핍의 상태에서 충만의 상태로 신경계를 이동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화의 깊이를 한 단계 더 깊숙이 끌어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한 긍정회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고 내 뇌가 어떻게 변하고 내 코르티솔이 낮아지는가 이런 거요. 네, 감사살이의 기본 과정이죠. 그런데 자료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찬미라는 개념은 결이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감사살이가 기본적으로 긍정회로를 만드는 활동이라면 이 찬미로 넘어가면 존재회로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던데 솔직히 한 번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감사와 찬미, 이들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대목이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회로와 존재회로의 이중구조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중구조요? 써 말씀드렸듯 두 가지 모두 자기중심적인 시선에서 딱 벗어나서 외부로 주의를 돌린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성과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명확하다고요? 네, 타인의 수고나 좋은 환경 덕분에 나에게 이득이 생겼을 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하는 감정이거든요. 이것은 일상을 지탱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기본, 즉 긍정회로를 튼튼하게 구축하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맞습니다. 반면 찬미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득이 없는데도요? 네, 자연, 어떤 예술작품, 신성, 진리 등 대상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 존재 자체에 압도되어 우러나오는 순수한 경외감입니다. 듣다 보니 제 나름대로 약간 이론 정리가 되는데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꼭 필요했던 아주 근사한 책상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의 정성에 감동해서 기쁨의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뿜어내는 건 응답으로서의 감사겠죠? 네, 아주 전형적인 긍정회로의 작동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등산을 딱 갔다가 끝없이 이어진 산맥과 구름바다를 마주했을 때 그 자연이 저한테 당장 빵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게 아닌데도 막 벅차오르는 감동의 할 말을 잃잖아요. 그 순간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제 자신의 에고가 완전히 사라지며 느끼는 그 소름 돋는 경외심. 그것이 바로 찬미라는 건가요? 와, 아주 훌륭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평소와 전혀 다른 양상의 신경활동이 일어납니다.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인간이 경외심이나 찬미를 경험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거든요. DMN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죠? DMN은
우리가 과거를 막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끊임없이 자아에 집착할 때 켜지는 뇌의 부위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존재를 찬미하는 순간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탁 꺼져버려요. 아, 내 고민이 싹 사라지는군요. 네. 내 존재의 자금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라는 강렬한 연결감을 느끼게 되죠. 감사가 개인의 웰빙을 위한 생존 회로라면 찬미는 삶의 숭고한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더 깊고 근원적인 존재 회로를 우리 뇌 속에 굵게 새겨 넣는 작업입니다. 긍정 회로를 넘어선 존재 회로라. 내가 무언가를 가지거나 성취해야만 행복해진다는 그 쾌락의 쳇바퀴에서 가장 멀리 달아나는 완벽한 방법이군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세상의 존재 방식 자체에 감탄할 수 있다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살이의 최종 단계는 일상의 혜택에 고마워하는 긍정 회로를 꾸준히 단련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찬미의 존재 회로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2차원까지 딱 끌어올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이나 소유에 의존해서 행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죠. 정말 엄청난 여정이네요. 오늘 이 방대하고 깊은 통찰들을 함께 소화해 주신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딥다이브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에서 제 마음에 아주 묵직하게 남았던 비유 하나를 당신에게 건네며 마치려 합니다. 상처 후에 성장한다. 참 울림이 있는 말이죠. 네,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는 결코 곱고 부드러운 흙만으로 빚어지지 않잖아요. 수없이 짓눌리고 깎여나간 흙이 천도를 훌쩍 넘는 그 끔찍하게 뜨거운 가마 속에서 묵묵히 결뎌냈을 때 비로소 영롱한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 회복되면서 더 커지는 것과 똑같죠. 맞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조차도 뇌의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역설을 오늘 우리가 나눈 뇌과학과 감사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작지만 위대한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거리나 힘들게 하는 역경이 있나요? 아니면 매일 반복되어서 너무나 지루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소한 일상의 풍경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누구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 뇌가 가장 깊은 기억을 재조립할 준비를 마친 그 고요한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나 지루한 일상을 향해 이 고통 속에서 혹은 이 평범함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감사의 렌즈를 조용히 들이대보세요. 아주 훌륭한 시작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대견하게 여기고 세상을 향해 감탄하는 찬미의 렌즈까지 한번 씌워본다면 과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뇌는 얼마나 새롭고 경이로운 세상을 당신 앞에 쫙 펼쳐 보여줄까요? 오늘 밤 그 위대한 신경 가소성의 첫걸음을 직접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창가에 스며든 노을빛 하루의 끝이 이렇게 소소한 웃음들이 번져 따스한 우리의 기도 쌓여 이 모든 순간이 참 포근해 이게 바로 행복살이 참 고마운 나의 하루 행복살이